서울의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요. 이지우는 매일처럼 그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하나 비어텍의 CEO로서 그는 자신의 회사를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기업으로 키워냈고 그 성공이 가족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믿었어요. 아내 한유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부드럽게 웃어요. 오빠, 오늘도 바쁘시겠네? 커피 더 타줄까?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립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고마워, 유라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는 그녀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재킷을 챙겨 현관으로 향합니다. 유라는 문까지 따라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빠. 사랑해라고 속삭여요.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오늘의 일정을 떠올려요. 중요한 미팅이 있지만 집에 있는 유라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자 지우는 안으로 들어앉아요. 회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보며 회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비오텍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명하고 최근 해외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지우는 그 모든 성공이 유라와의 결혼 생활 덕분이라고 느껴요. 그들은 5년 전 결혼했는데 유라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회사 파티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집에서 피곤한 그를 안아주는 그 따뜻함.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벌써 네가 보고 싶어. 유라의 답이 바로 와요. 나도요, 오빠. 빨리 와.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유라는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변해요. 그 달콤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무표정이 자리 잡아요. 그녀는 서둘러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소 입는 홈웨어 대신 세련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골라요.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더니 침대 밑 서랍에서 숨겨둔 작은 핸드폰을 꺼내요. 이건 지훈이 모르는 비밀폰이에요. 그녀는 태준에게 메시지를 타이핑합니다. 지훈이 방금 나갔어. 30분 후에 만나.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요. 유라는 창가로 가서 지훈의 차가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해요. 오늘은 성공해야 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태준의 비밀 아파트는 서울 시내 한적한 주택가에 있어요. 유라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태준이 그녀를 맞아요. 왔어, 유라. 그의 목소리가 낮고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끌어안아요. 유라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한숨을 쉬어요. 지훈이 출근했어. 이제 우리 시간이지. 태준은 그녀를 소파로 데려가 앉히고 와인잔을 건네요. 오늘은 무슨 소식?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요. 지훈의 재산관리 파일이야. 은행 기록,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그런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 해외 계좌가 많아. 태준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려요. 이게 핵심이 아니야. 지훈이 숨긴 기술 이전 문서가 필요해. 그게 해외로 넘어간 증거지. 그걸 손에 넣으면 우리는 회사를 장악할 수 있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셔요. 알아. 서재의 금고에 있어. 마지막 열쇠라고 불리는 거. 지훈이 출장 갈 때 몰래 열어볼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아요. 유라야, 너 없인 못해. 지훈은 바보야. 내 가치를 모르지. 유라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요. 사랑 때문이 아니야. 돈이야. 지훈의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이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세부 계획을 논의합니다. 태준이 지도를 가리키며 해외 파트너가 이 기술을 사면 우리는 수억을 챙길 수 있어.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게, 유라는 메모를 하며 내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낼게. 지훈이 취할 때 물어보면 되라고 말해요. 오후가 되자 지훈은 회사에서 미팅을 마칩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합니다. 사장님이라고 외쳐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지훈은 웃으며 모두 수고했어. 태준 덕분이야. 태준은 옆에서 미소를 지어요. 형님 과찬이세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지훈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 없인 안 돼. 내 오른팔이잖아. 미팅 후 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해요. 집으로 가져갈 파일을 챙기다 문득 유라 생각이 나요. 오늘 저녁은 유라랑 데이트나 할까? 그는 꽃집에 전화해 장미를 주문합니다. 펜트하우스로 배달 부탁해요. 집에 도착한 지훈은 현관에서 유라를 불러요. 유라야, 나왔어. 유라는 부엌에서 나오며 웃어요. 오빠, 일찍 왔네. 피곤할 텐데. 그녀는 그의 코트를 받아 걸어요. 지훈은 그녀를 안으며 오늘 성공했어. 축하해 줄래? 유라는 키스하며 당연하지. 내가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 그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훈이 회사 일을 설명할 때 유라는 관심 있게 듣는 척해요. 오빠 정말 대단해. 나 자랑스러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요. 지훈이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확인하는 걸 지켜봅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서재로 가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는 항상 회사 문서를 집에서 검토해요. 금고 옆 바닥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해요. 손을 뻗어 주워보니 커프스 버튼이에요. 은색으로 KT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태준 거? 그는 태준이 자주 입는 셔츠를 떠올려요. 아니, 착각이야. 유라가 청소하다 떨어뜨렸을 거야. 하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는 버튼을 주머니에 넣고 유라를 불러요. 유라야, 이 버튼 본 적 있어? 유라는 부엌에서 나오며 글쎄? 모르겠네. 왜? 지우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침대에 누워 유라를 안아요. 유라야, 너 없인 못 살아. 유라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나도야. 오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두워요. 지훈이 잠든 후 유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재로 가요. 금고를 보며 속으로 생각해요. 열쇠는 어디 있지? 그녀는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침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해요. 태준의 메시지, 오늘 어땠어? 유라는 답해요. 금고 가까이 갔어. 곧 열어볼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해요. 하지만 그 버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회사에 도착해 태준을 불러요. 태준아, 어제 미팅 후 뭐 했어? 태준은 웃으며 집에 갔어요. 왜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버튼을 꺼내 보여요. 이거 내 거 아니야?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지만 곧 웃어요. 아, 그럴 수도 있네. 잃어버린 줄 알았어. 고마워요, 형님. 지우는 안도하며 집에 떨어져 있었어. 조심해. 하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점심시간에 지우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해요. 유라가 왜 태준의 버튼을? 그는 고개를 저어요.
말도 안 돼. 오후에 지우는 회사에서 보안팀을 불러요. 내 프로그램으로 핸드폰 해킹 테스트 해보자. 그는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라의 핸드폰을 연결해요. 화면에 메시지들이 뜹니다. 태준과의 대화, 금고 열쇠 손에 넣었어. 이제 우리 차례야. 지훈의 손이 떨려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요. 이게 무슨 눈물이 고여요. 사랑하던 아내의 배신, 신뢰하던 친구의 배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흐려 보여요. 왜 나한테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라요. 차가운 결의가 그의 눈빛을 채워요.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계획을 세워요.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는 유라의 핸드폰을 계속 감시할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문을 열자 유라가 맞아요. 오빠, 늦었네. 저녁 먹을까?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피곤해서 그래. 저녁 식사 중 유라는 그의 손을 잡아요.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걱정돼. 지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아요. 식사 후 그는 서재로가 금고를 확인해요. 문서가 그대로 있어요. 아직 건드리지 않았어. 그는 카메라를 설치해요. 유라가 접근하면 알 수 있게. 그날 밤 유라는 지훈이 잠든 줄 알고 핸드폰을 꺼내요. 태준에게 메시지. 오늘 밤 어때? 만나자. 태준의 답. 기다릴게. 서둘러. 지훈은 눈을 뜨고 그걸 지켜봐요. 가슴이 아파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가요.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다음 날 회사에서 태준을 관찰해요. 태준이 미팅 중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봐요. 형님, 괜찮아요? 태준이 물어요. 지우는 차갑게 그래. 계속해. 마음속으로 내 놈도 끝이야. 며칠이 지나 유라는 태준과 아파트에서 만나요. 열쇠 복사했어. 금고 열 수 있어. 태준은 그녀를 안으며 잘했어. 문서 빼오면 끝이야. 그들은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어요. 지우는 해킹으로 그 대화를 듣고 주먹을 쥐어요. 내 가족을, 내 회사를. 그는 변호사를 불러 재산을 재정비해요. 이혼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변호사가 이유가 뭐예요? 지우는 배신이에요. 증거 모으고 있어요. 주말에 지우는 유라와 산책을 가요. 한강공원에서 그녀가 팔짱을 끼며 오빠, 행복해. 지우는 그래. 너 덕분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어요. 유라의 핸드폰이 울려요. 태준의 메시지예요. 집에 돌아와 지우는 금고를 열어보고 유라의 지문 흔적을 발견해요. 접근했어. 그는 문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유라는 태준에게 문서 위치, 태준이 빨리 찾아. 지우는 그걸 보며 미소 지어요. 게임 시작. 이렇게 지훈의 완벽한 삶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유라와 태준의 야망이 드러나며 그의 분노가 커져요. 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복수를 준비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참고 기다려요. 유라가 서재를 뒤지는 걸 카메라로 찍어요. 증거 하나. 태준의 회사 실수를 찾아내요. 이걸 이용할 수 있어. 밤마다 지우는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려요. 유라와의 첫 데이트, 결혼식. 다 거짓이었어요.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곧 닫고 일어나요. 강해져야 해. 유라는 태준과 또 만나요.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훈이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 태준이 걱정 마. 우리가 먼저 치자. 그들은 키스하며 계획을 이어가요. 지훈은 그 장면을 해킹으로 보고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는 친구를 불러요. 탐정 소개해줘. 추적해야 해. 탐정이 누굴요? 지훈이 아내와 동료. 탐정이 알겠어요. 지훈은 탐정에게 사진을 주고 만남 장소를 알려요. 다음 주 지훈은 회사에서 태준을 압박해요. 이 프로젝트 문서 이상해. 네가 봤어? 태준이 땀을 흘려요. 제가 확인할게요. 지훈은 속으로 내 놈 약점 잡았어. 집에서 유라는 지훈의 변화를 느끼고 태준에게 지훈이 이상해. 빨리 끝내자. 태준이 문서만 빼오면 돼. 유라는 밤에 서재로 몰래 들어가요. 금고를 열어보려 하지만 비밀번호. 뭐야? 그녀는 포기하고 돌아와요. 지훈은 카메라로 그걸 녹화해요. 좋아. 지훈의 일상이 변해요. 아침에 유라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참아요. 조금만 더. 그는 운동을 시작해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분노를 풀어요. 강해질게. 유라는 그의 변화를 보며 오빠, 요즘 왜 그래? 사랑해. 지훈이 나도.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태준은 회사에서 불안해해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아니. 계속 이래. 마음속으로 내 끝이 가까워. 이 단계에서 지훈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요. 배신의 실체가 드러나며 그는 복수를 위한 기반을 다져요. 유라와 태준은 여전히 계획을 추진하지만 지훈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감정이 요동치지만 냉정하게 움직여요.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지훈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배신의 충격이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끝내야 해. 너희 둘을 무너뜨릴 거야. 그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재무보고서를 다시 확인해요. 유라가 잠든 침실에서 핸드폰 알림이 울리지만 지훈은 무시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비밀 연락처를 열고 박찬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 7시 회사 지하 주차장. 급함. 다음 날 새벽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유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검은 세단을 타고 회사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자산을 옮겨야 해.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회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박찬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우는 지훈의 오랜 비서로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한 충성스러운 직원이에요.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인사합니다. 사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고 차 안으로 그를 데려가 앉혀요. 찬우야, 이건 절대 비밀이다. 유라나 태준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 내 목숨 걸고. 찬우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비워야 해. 48시간 안에 90% 이상의 자산을 해외로 옮겨.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분산시켜. 추적 불가능하게. 찬우는 놀라서 입을 벌리지만 지훈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어요. 왜 그러세요? 회사에 무슨 일이? 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배신자들이 있어. 그놈들이 회사를 노려.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찬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어떤 회사로 할까요? 지훈은 준비한 서류를 건네며 여기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스위스. 계좌는 이미 세팅됐어. 기술 자산도 포함해서. 찬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노트북을 켜서
즉시 작업을 시작해요. 지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빚을 만들어 가짜 계약으로 소송 위험이 쌓이게, 회사가 가치 없어 보이게. 찬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네, 해외 공급업체와의 분쟁으로 꾸며볼게요. 수억 원의 미지급금. 그들은 주차장에서 1시간 넘게 논의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이게 끝나면 너한테 보너스 줄게. 새 회사에서 같이 하자. 찬우는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 믿어요. 해낼게요. 지훈은 찬우의 어깨를 두드리고 회사로 올라갑니다. 오전 미팅에서 지훈은 평소처럼 태준을 부릅니다. 태준아, 오늘 프로젝트 업데이트 해줘. 태준은 자료를 펼치며 형님, 순조로워요. 다음 주에 파트너 미팅 잡혔어요라고 말해요. 지훈은 속으로 비웃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네가 잘 챙겨. 미팅 후 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찬우를 다시 불러요. 진척 어때? 찬우는 문을 닫고 이미 30% 옮겼어요. 은행 쪽은 문제없고 기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백업 중. 지훈은 안도하며 좋아. 이제 모의 NHU를 만들자. 피닉스 프로젝트 최종 결정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찬우는 메모를 하며 내용은요? 지훈은 세부적으로 설명해요. 국가급 항로화 세포 연구, 입찰 독점 수주, 회사 가치 10배 상승 전망. 하지만 가짜야. 내부 평가처럼 보이게 하되 서명처럼 꾸며. 찬우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지훈은 옆에서 지시해요. 여기 도장 찍은 것처럼. 그래픽으로. 그들은 오후 내내 그 문서를 다듬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걸 손에 넣으면 놈들이 주식 조작할 거야. 그게 불법 내부 거래 증거가 돼. 찬우는 이해하고 완벽해요. 금고에 넣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유라가 접근할 수 있게. 찬우가 문서를 프린트해서 건네자. 지훈은 금고에 넣어요. 이제 기다리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유라를 안아요. 유라야, 오늘 피곤했어? 유라는 웃으며 오빠, 나도. 저녁 뭐 먹을까? 지훈은 부드럽게 네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해줄게.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유라를 관찰해요. 그녀가 핸드폰을 힐끔 보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식사 중 지훈은 회사 일이 좀 복잡해. 태준이 도와주고 있지만 유라는 관심 있게 무슨 일? 내가 도울까? 지훈은 한숨 쉬며 아니,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야. 그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여요. 유라는 그의 손을 잡으며 오빠, 걱정 마. 나 있잖아. 밤이 되자 지훈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찬우에게 메시지. 48시간 마감 지켜. 찬우의 답. 80% 완료. 내일 끝내요. 지훈은 금고를 열어보고 가짜 문서를 확인해요. 이게 내 놈들을 잡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회사로 가며 태준을 만나요. 태준아, 요즘 주식 동향 어때? 태준은 웃으며 좋아요. 상승세예요. 지훈은 속으로 곧 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해요. 찬우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사장님, 다 됐어요. 자산 95% 해외로. 지훈은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수고했어. 이제 보상 준비할게. 오후에 지훈은 유라에게 전화해요. 유라야, 오늘 늦을 것 같아. 미팅이 길어. 유라는 알았어, 오빠. 조심해. 하지만 지훈은 회사에서 카메라를 확인해요. 유라가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잡혔어. 그는 찬우를 불러 이제 놈들이 움직일 거야. 주식 모니터링해. 찬우는 내 실시간으로.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 유라를 안으며 미안, 늦었어.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피곤해 보이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회사에 문제 생겼어. 빚이 쌓여. 유라는 눈을 빛내며 무슨 빚? 지우는 일부러 공급업체 소송. 수억 원이야. 유라는 위로하는 척 오빠. 태준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지우는 속으로 웃으며 그래. 그럴게. 그날 밤 유라는 태준에게 메시지 문서 손에 넣었어. 피닉스 프로젝트 대박이야. 태준의 답. 바로 주식 사자. 지우는 해킹으로 그걸 보고 주먹을 쥐어요. 걸려들었어. 며칠 후 지우는 회사에서 태준을 관찰해요. 태준이 컴퓨터로 주식을 매수하는 걸 봐요. 찬우가 들어와 태준 씨. 이상 거래 포착됐어요. 지우는 증거 저장해. 집에서 유라는 지훈에게 오빠, 회사 괜찮아? 지훈은 한숨 쉬며 모르겠어. 파산할지도. 유라는 속으로 기뻐하지만 겉으로는 안아요. 나 있잖아. 같이 헤쳐나가자. 지우는 찬우와 다시 만나요. 이제 경찰에 넘길 준비. 내부 거래 증거. 찬우는 문서가 가짜라서 놈들 함정에 빠졌어요.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는 집으로 가 유라와 저녁을 먹으며 유라야, 사랑해라고 말해요. 유라는 나도. 하지만 지훈은 속으로 곧 알게 될 거야. 태주는 아파트에서 유라를 만나 이 문서로 주식 팔면 부자 돼. 유라는 웃으며 지훈은 아무것도 몰라. 지훈은 그 대화를 듣고 변호사를 불러요. 소송 준비해. 내부 거래로 변호사가 증거 충분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말에 지훈은 유라와 쇼핑을 가요. 오빠, 이 옷 어때? 유라는 애교 부려요. 지훈은 예뻐. 사줄게. 하지만 마음은 차가워요. 쇼핑 후 집에 돌아와 그는 금고를 확인해요. 문서가 사라졌어요. 좋아. 찬우에게 놈들 움직임 포착. 찬우가 주식 대량 매수 확인. 다음 주 지훈은 미팅에서 태준을 압박해요. 태준아, 이 거래 이상해. 태준은 땀 흘리며 형님. 왜요? 지훈은 차갑게 조사할게. 태준은 불안해요. 유라는 집에서 태준에게 지훈이 의심해. 빨리 팔아. 태준이 기다려. 같이 오를 거야. 지훈은 찬우와 계획을 마무리해요. 이제 경찰 호출. 증거 제출. 찬우는 네. 지훈의 가슴이 뛰지만 냉정해요.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야. 유라는 태준과 또 만나요. 문서 덕분에 주식 올랐어. 태준이 우리 성공이야. 지훈은 그걸 보고 미소 지어요. 함정에 빠졌어. 지훈은 집에서 유라를 보며 유라야. 회사 끝날지도 몰라. 유라는 오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자. 지훈은 속으로 네가 원한 대로. 찬우가 최종 보고 자산 안전. 회사 빈 껍데기. 지훈은 좋아. 이제 폭발시킬 때. 태준은 회사에서 주식 차트를 보며 기뻐해요. 하지만 지훈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형님, 지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속으로 내 끝이야. 유라는 서재에서 몰래 또 뒤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태준에게 더 찾아볼게. 지훈은 카메라로 찍어요. 며칠이 지나 지훈은 변호사와 만나 소송 제기. 내부 거래, 변호사가 승소 확실해요.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 유라를 안아요. 오늘도 수고했어. 유라는 오빠도. 하지만 지훈의 계획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해요. 주식이 오르지만 곧 가짜 정보가 드러날 거예요. 태준과 유라는 모르게 함정에 깊이 빠져듭니다. 지훈은 밤에 혼자 앉아 이제 기다리자. 파괴의 순간을. 찬우가 메시지, 경찰 연락 왔어요.
조사 시작. 지우는 좋아. 유라가 잠든 옆에서 그는 눈을 감아요. 곧 끝나. 태주는 아파트에서 유라와 축배를 들어요. 우리 부자 돼. 유라는 웃지만 지훈의 해킹으로 모든 게 기록돼요. 지훈은 회사에서 찬우와 마지막 확인. 찬우가 완벽해요. 지훈의 분노가 이제 차가운 만족으로 변해요. 놈들 후회할 거야. 이렇게 지훈의 함정이 서서히 조여듭니다. 유라와 태주는 여전히 꿈을 꾸지만 현실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매일 아침 유라를 보며 미소 지어요. 좋은 아침.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복수가 숨어 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에 기대고 재킷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달려왔어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회사 일이 피곤해서 그래. 와인 한 잔 마시고 왔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유라는 그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앉아, 오빠. 물 한 잔 줄게.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유라야, 요즘 모든 게 엉망이야. 회사에 큰 결정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라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따라주었어요. 무슨 결정? 말해봐, 오빠. 내가 들어줄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피닉스 프로젝트야. 국가급 입찰 관련된 거. 성공하면 회사 가치가 폭등할 텐데. 문서가 너무 중요해서 어디에 둘지 고민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는 일부러 서재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꿔요.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서재 정리할까? 내가 도와줄게. 지우는 속으로 웃으며 그래.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고 싶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자.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유라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지만 지훈의 눈은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라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끝이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가서 금고를 확인했어요. 가짜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살짝 밀어 놓았습니다. 다른 서류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이게. 다시 침대로 돌아온 지우는 유라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사랑한 여자가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유라와 식탁에 앉았어요. 유라야, 갑자기 해외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 유라는 포크를 내려놓고 갑자기 왜라고 물었어요. 지우는 한숨 쉬며 파트너 미팅이야. 회사 운명 걸린 거. 집에 있으면서. 만약 급한 일 있으면 태준한테 연락해. 그놈이 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오빠.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그녀의 미소가 밝았지만 지우는 그 뒤에 숨긴 야심을 느꼈어요. 그는 출근 가방을 챙기며 사랑해, 유라야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찬우에게 전화했어요. 출장 간다고 했어. 이제 놈들이 움직일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핸드폰으로 서재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유라가 이미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해요. 빨리 찾아야 해.
유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책장과 책상을 샅샅이 훑었어요. 그러다 금고 옆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어요. 다른 서류들 사이에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문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최종 결정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국가 입찰 독점, 회사 가치 50배 증가. 유라는 문서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고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준에게 메시지. 태준 오빠, 대박이야. 문서 손에 넣었어. 이건 이전 문서보다 훨씬 커. 태준은 회사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즉시 유라에게 전화했어요. 유라야, 뭐라고? 빨리 와. 아파트에서 만나자. 유라는 택시를 타고 비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태준이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보여줘. 유라는 문서를 펼쳐놓고 봐. 피닉스 프로젝트. 입찰 성공하면 주식 폭등할 거야. 우리가 이 정보로 미리 사들이면. 태준은 문서를 훑어보며 웃었어요. 지훈이 바보 새끼. 이걸 왜 이렇게 놓아뒀지? 이건 우리 기회야. 이전 기술, 이전 문서보다 낫네. 회사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 출장 갔어. 일주일 동안 자유야. 주식 사자. 오후가 되자 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문서를 다시 읽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찬우가 들어와 서류를 건네요. 감독님, 사장님 지시예요. 회사 재무점검으로 대량 숏셀링 하라고요. 민감한 정보 확인 차원에서.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속으로 웃었어요. 지훈이 미쳤어? 지금 숏셀링? 이 정보로 주식 오를 텐데. 그는 찬우를 내보내고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바보같이. 이건 내 기회지. 태준은 자신의 은행 앱을 열고 개인 계좌에서 돈을 모았어요. 유라에게 전화. 유라야, 내 돈도 모아. 주식 대량 매수할게. 유라는 집에서 알았어. 내 적금 풀어서 보낼게라고 대답했어요. 태준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주식거래 플랫폼에 접속했어요. 하나바이오텍 10만 주 매수. 그의 손가락이 엔터를 누르자 거래가 성사됐어요. 유라의 돈도 도착해서 추가로 5만 주를 더 샀습니다. 이제 기다리자. 입찰 발표되면 부자 돼. 태준은 의자에 기대며 웃었어요. 그는 지훈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나한테 이런 정보 주는 셈이네. 바보. 유라는 아파트에서 문서를 다시 읽으며 우리 계획 완벽해. 지훈은 아무것도 몰라라고 중얼거렸어요. 한편 지훈은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으로 모든 걸 지켜봤어요. 찬우에 보고 태준이 숏셀링 무시하고 매수했어요. 문서 이용한 거 확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걸려들었어. 이제 내 놈들 끝이야. 그는 창밖을 보며 출장 일정을 떠올렸어요. 실제로는 파트너 미팅이지만 그 틈에 변호사와 만나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서 폭발시킬게. 유라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문서를 금고에 숨기고 태준에게 메시지. 주식 샀어. 나 흥분돼. 태준의 답. 응. 내일 더 살게. 지훈 출장 중에 끝내자. 유라는 소파에 기대며 웃었어요. 드디어 자유야. 돈 많아지면 해외로 도망칠까.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보며 미안, 오빠. 하지만 네가 나를 지루하게 했어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사에서 주식 차트를 확인했어요. 아직 변화 없지만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찬우가 다시 들어와 감독님, 사장님 추가 지시예요.
재무 보고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어요. 태주는 짜증나며 알았어. 나중에 그는 유라와 점심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유라는 커피를 마시며 문서 안전하게 숨겼어. 지훈 돌아올 때쯤 주식 오르면 팔자라고 말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내 돈도 더 투자할게. 이 정보로 우리가 이겨. 지훈은 해외 호텔에서 찬우와 화상 통화했어요. 거래 기록 캡처했어. 찬우가 내. 내부 정보 이용 증거 충분해요. 지훈은 좋아. 경찰에 넘길 준비해. 그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을 생각했어요. 유라야, 태준아. 내 놈들이 원한 대로 줬어. 하지만 그게 독이 될 거야. 유라는 집에서 서재를 다시 뒤지며 다른 문서를 찾았어요. 더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태준에게 출장 중에 회사 소식 들었어? 지훈 피곤해 보였어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태준은 형님 바보야. 우리가 챙기자라고 답했어요. 출장 사흘째 태준은 주식을 추가 매수했어요. 총 20만 주. 이제 기다리자. 유라는 은행에서 돈을 더 이체하며 우리 성공할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그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증거 쌓이고 있어. 출장 나흘째 유라는 아파트에서 태준과 만나 와인을 마셨어요. 지훈이 의심하네? 출장 갔으니 괜찮아. 태준은 그녀를 안으며 형님은 우리 믿어. 이 문서로 부자 돼서 떠나자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키스하며 응. 사랑해, 태준 오빠. 지훈은 호텔에서 그 대화를 해킹으로 듣고 이를 갈았어요. 사랑? 내 놈들 사랑이 끝날 때가 됐어. 그는 변호사에게 증거 보내. 소송 시작해라고 지시했어요. 출장 5일째, 태준은 회사에서 주식 상승을 기대하며 차트를 봤어요. 아직 평범하지만 그는 웃었어요. 찬우가 감독님, 재무 미팅 잡혔어요라고 말했지만 태준은 무시했어요. 유라는 쇼핑을 하며 돈 들어오면 명품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출장 6일째, 지훈은 파트너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찬우의 보고 매수 완료. 내부 거래 증거 완벽. 지훈은 좋아. 내일 돌아가서 마무리할게. 출장 마지막 날. 유라는 집을 청소하며 지훈의 귀환을 기다렸어요. 오빠 돌아오면 평소처럼 연기해야 해. 태준은 형님 오면 조심해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지훈은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향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쇼타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유라와 태준은 여전히 꿈을 꾸지만 지훈의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공항에서 찬우를 만나 경찰 호출 준비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오빠 빨리 와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태준과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어요. 태준은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내일 주식 확인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어요. 내 놈들 후회할 시간도 없을 거야. 그의 복수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앉아 와인을 따랐어요. 지훈이 출장 간 지 일주일째 집안이 텅 빈 듯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자 태준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밤 어때? 우리 성공 축하하자.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어요. 좋아. 아파트에서 봐.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어요.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 거야. 지훈은 아무것도 몰라. 택시를 타고 비밀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피닉스 프로젝트 문서를 떠올렸어요. 그 문서가 주식 폭등을 예고하니
이미 태준과 함께 매수한 주식이 금방 불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태준이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어요. 그는 샴페인 병을 들고 웃으며 왔어. 유라야. 오늘 대박 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그의 품에 안기며 문서 덕분이야. 회사 가치 50배라니 상상도 못했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르고 문서를 다시 펼쳐 놓았어요. 태준은 잔을 부딪히며 지훈 형님이 출장 간 게 신의 한 수야. 이제 주식 더 사자. 내 가짜 계좌로 5만 주 추가할게 라고 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계좌 앱을 열었어요. 나도 내 이름으로 3만 주 더. 이 돈으로 해외 가서 새삼 시작하자. 그들의 눈빛이 야망으로 불타올랐어요. 태준은 유라의 손을 잡고 너 없인 못해. 지훈은 바보야. 우리 둘이 회사 주인되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웃으며 그의 뺨에 키스했어요. 축하해, 태준 오빠. 이제의 자유야. 그날 밤 그들은 아파트에서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태준은 컴퓨터를 켜고 주식 거래를 확인하며 이미 20% 올랐어. 내일 더 사자라고 흥분했어요. 유라는 와인을 따라주며 지훈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 의심할까? 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형님은 스트레스 받느라 정신없어. 우리가 미리 챙기면 되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어요. 유라는 태준의 가슴에 기대며 이제 돈 많아지면 파리나 뉴욕으로 가자. 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라고 털어놓았어요. 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마.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밤이 깊어지자 유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며 문서를 금고에 숨기고 지훈에게 메시지. 오빠, 잘 지내? 보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외 리조트에서 지훈은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화면에는 유라와 태준의 만남 장면이 실시간으로 녹화돼 있었어요. 숨겨둔 카메라와 해킹 프로그램 덕분에 모든 대화가 들려왔어요. 지훈은 샴페인 잔을 들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누워봤군. 피닉스 보고서가 내 놈들을 망칠 거야. 그는 거래 기록을 확인했어요. 유라의 계좌에서 대량 매수, 태준의 가짜 계좌에서도 내부 거래 증거 완벽해. 불법이야. 지훈은 찬우에게 전화했어요. 찬우야, 놈들 움직임 포착됐어. 주식 공비? 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사장님. 이미 30만 주 넘게 샀어요. 가짜 정보로 움직인 거 확실. 지훈은 웃으며 좋아. 이제 폭발시킬 때야. 미디어에 자료 넘겨. 이틀 후 태준은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 차트를 보며 기뻐했어요. 10% 더 올랐어. 유라야, 봤어? 그는 유라에게 전화했어요.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응, 오빠. 우리 부자 돼. 지훈 돌아올 때쯤 팔자라고 대답했어요. 태준은 웃으며 형님 출장 연장됐대. 더 살 기회야. 유라는 창밖을 보며 완벽해. 이제 회사 우리 거야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점심에 카페에서 만나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태준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내 가짜 계좌로 10만 주 더. 내 이름으로도 해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 그들의 대화가 흥분으로 넘쳤어요. 오후 2시 갑자기 TV가 켜지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비오테크의 김태준 이사가 대규모 주식 조작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태준은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뭐야 이게?
다음 뉴스, 피닉스 프로젝트 보고서는 정부 문서 위조. 회사 실제로는 거액 빚과 파산 위기.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며 그녀의 발을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게 가짜라고? 그녀의 손이 떨려 핸드폰을 들었어요. 태준에게 전화. 오빠, 뉴스 봤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신호음만 들려왔어요. 태준의 사무실에는 이미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김태준 씨, 내부 거래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은 책상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지훈 형님? 유라는 TV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훈 오빠한테 가야 해. 오빠가 도와줄 거야. 그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지훈이 말한 리조트 위치를 떠올리며 비행기 표를 샀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 오빠가 날 속였어. 나 무죄야. 리조트에 도착한 유라는 로비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롭게. 유라는 그의 발치에 무릎 꿇고 오빠, 도와줘. 태준이 날 속였어. 그 문서가 가짜였대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아직 오빠 사랑해. 제발. 지훈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이게 진짜야, 유라. 하나 비오테크의 실제 보고서.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내용은 합동계약이 아니라 천문학적 빚과 소송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훈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탐내던 회사는 썩은 껍데기야. 빚과 소송으로 가득 찬 쓰레기통. 내가 준 문서는 그 쓰레기를 포장한 선물지일 뿐이야. 내 놈들이 그걸 보물이라고 착각하고 물었지.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오빠. 나 몰랐어. 태준이 시킨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내부 거래로 내 놈들이 산 주식 때문에 이제 그 회사 내 놈들 거야. 빚도 소송도 감옥도 전부.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오빠, 제발 용서해. 나 잘못했어. 지훈은 등을 돌리며 늦었어. 내 탐욕이 모든 걸 망쳤어라고 말했어요. 리조트 로비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야. 태준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어요. 형님. 왜? 그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하나비오텍 파산 위기. 이사와 CEO 부인 연루. 유라는 리조트에서 쫓겨나 서울로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녀는 문 앞에 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지훈은 리조트에서 찬우에게 전화했어요. 찬우야, 회사 자산 안전해? 찬우가 네. 해외로 다 옮겼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새 시작하자. 그는 칵테일을 마시며 서울을 생각했어요. 배신의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유라는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태준은 구치소에서 유라에게 편지,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유라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내 탓이야. 지훈은 새 회사 설립을 준비하며 과거를 털어냈어요. 이제 자유야.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유라와 태준의 삶은 산산조각 났어요. 빚과 재판으로 가득 찬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라는 거리를 헤매며
오빠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태준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내부 거래 증거 확실이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증인으로 불려나와 울며 몰랐어요라고 했지만 녹화된 만남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우는 해외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후회할 거야. 그는 새 파트너와 미팅을 하며 웃었어요.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유라는 펜트하우스를 잃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매일 밤 태준을 원망하며 잠들었어요. 왜 그랬어? 태준은 감옥에서 책을 읽으며 반성했어요. 형님, 미안해. 이렇게 그들의 야망이 무너졌어요. 지훈의 복수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서울의 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며칠 후 뉴스 채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아침 방송에서부터 저녁 뉴스까지 유라와 태준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는 경찰서 앞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한유라 씨, 내부 거래 혐의로 체포.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를 둘러쌌어요. 태준도 회사 앞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의 정장 차림이 구겨져 있고 눈빛이 공허했어요. 김태준 이사, 주식 조작으로 구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끝이야? 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어요. 형님, 이게 당신 짓이야? 지우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TV를 켜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이 무표정했지만 가슴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유라의 옷장문이 열려 있고 그녀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유라의 미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았어요.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어. 그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 찍기 시작했어요.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 모든 추억이 산산조각 났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반지를 꺼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결혼 반지, 유라와 함께 고른 그 반지가 손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창문을 열고 반지를 서울의 밤하늘로 던졌어요. 반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어.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며 지우는 가구를 정리했어요. 유라의 화장품을 상자에 담고 그녀의 옷을 접어 치웠어요. 집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복수가 끝났지만 그의 마음이 텅 비었어요. 사랑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배신의 상처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어요.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 집도 떠나야 해. 지우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와 옷 몇 벌만 넣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새 삶을 생각했어요. 새 회사, 새 시작.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펜트하우스는 빈 채로 남아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유라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방은 좁고 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실이 덮쳐왔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그는 서류를 펼치며 유라 씨, 지훈 씨 쪽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당신의 탐욕이 범죄를 유발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태준이 날 끌어들인 거야. 지훈 오빠가 함정을 판 거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한숨 쉬며 증거가 당신의 메시지와 거래 기록이에요. 지훈 씨는 피해자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유라는 벽에 기대며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돈 때문에.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교도소 식사가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되새겼어요. 탐욕이 날 망쳤어. 변호사가 다시 오자 유라는 물었어요. 항소할 수 있어? 변호사는 어려워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라고 했어요. 유라는 창밖을 보며 지훈을 떠올렸어요. 오빠, 왜 이렇게 잔인해? 몇 년이 흘렀어요. 유라는 출소한 날 교도소 문을 나섰어요. 수감복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을 구해 짐을 풀었어요. 방이 좁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유라는 거울을 보며 이게 나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화려한 삶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바로 드릴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TV를 켜면 뉴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내가 왜?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가족도 멀어졌어요. 가난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유라는 과거에 가난을 비웃던 자신을 원망했어요. 어느 가을날 유라는 거리를 걷다 하나 비오텍게 새 간판을 봤어요. 건물이 더 커지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간판 아래에 박찬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찬우가 CEO. 유라는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사 로고가 반짝였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며 이게 지훈 오빠의 회사였어. 과거의 야망이 떠올랐어요. 돈과 회사를 노리던 그때 모든 게 지훈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유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장난감이었을 줄이야.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가 날렸어요. 그녀는 일어나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탐욕이 날 삼켰어. 유라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도시를 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 태주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의 손이 거칠어졌어요. 형님, 미안해. 그는 매일 지훈을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하나 바이오텍의 성공을 보자 한숨을 쉬었어요. 찬우가 잘 이끌고 있네. 유라는 카페에서 일하며 태준을 떠올렸어요. 그놈 때문에. 하지만 자신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은 새 도시로 이사해 새 회사를 차렸어요. 이제 과거는 잊자. 그의 미소가 밝아졌어요. 직원들과 미팅을 하며 웃었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해요. 삶이 다시 활기차졌어요. 유라는 어느 날 거리에서 옛 지인을 만났어요. 유라야, 너야. 지인이 놀라 물었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응, 나야. 요즘 어때? 지인은 회사 잘 돼. 너는? 유라는 웃으며 그냥 살아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탐욕이 모든 걸 망쳤어. 지훈 오빠의 복수가 날 깨우쳤지만 너무 늦었어.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조용했어요.
태주는 공장에서 퇴근하며 하늘을 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는 작은 방에서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하나 비오테크의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노리던 게 유라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가식적이었어요. 커피 나왔어요. 저녁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오빠, 미안해. 지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후, 유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사무실 청소원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 바닥을 닦았어요. 이게 내 현실이야. 그녀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태주는 편지를 보냈어요. 유라야, 미안해. 나도 힘들어. 유라는 그 편지를 읽고 찢었어요. 내 탓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어요. 지우는 새 회사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미팅에서 좋은 아이디어예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의 삶이 안정됐어요. 과거는 잊었어. 그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서울의 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유라는 겨울날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하나 비오텍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봤어요. 찬우가 성공했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내 탐욕이 날 여기로 데려왔어. 불빛 아래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제 받아들여야 해. 유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방에서 불을 켜고 앉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태주는 공장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실수했어. 동료가 누구나 그래라고 했어요. 태주는 웃으며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할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우는 새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나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가슴이 조금씩 채워졌어요. 유라는 카페에서 퇴근하며 하늘을 봤어요. 탐욕이 날 삼켰어.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지훈의 새 삶이 시작되고 유라와 태준의 후회가 이어졌어요. 서울의 거리가 다시 바빠졌어요.